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유리함수 혹은 분수함수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분수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유리수처럼 생긴 함수입니다. 분모에 혹은 분모에도 변수가 있을 때 분수식으로 표현될 때 얘네들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x분의 1 이런 것도 유리함수입니다. 뭐 혹은 x-7분의 1 유리함수예요. 혹은 이 위에도 변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2x 빼기 3 뭐 이래도 다 이것도 유리함수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위에도 변수가 있잖아. 그렇죠? 만약 위에 변수가 분모에 있는 이 차수보다 분자에 있는 차수가 더 크면요, 그건 좀 골치 아픕니다. 근데 뭐 아무튼 만약에 같거나 혹은 위에가 작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x-7, x-7 2배 하면은 마이너스 14라는 걸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냈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14를 상쇄시켜 주게끔 뒤에 14를 더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렇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짓을 왜 하냐면 이 위에 있는 차수를 뭐로 맞춰줘야 되느냐? 상수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분석하기가 쉬운지, 그리고 과연 그 분석은 뭔지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이제 x분의 1 혹은 x분의 k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인데 얘를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뭐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y는 ax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평행이동시킨 얘를 이제 일반적인 1차 함수로 보죠. 뭐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일반형을 쓰면 이렇게 표현은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죠? ax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애들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 기본형이 이제 얘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도 평행 이동 될 수 있겠네? 당연하죠. y는 x-p k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봐. 이렇게 보니까 뭐랑 닮았냐면 얘랑 닮았네요. 그죠?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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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자, 이렇게 왜 정리하는지 알겠죠? 그렇지? K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져 있어서 곡선의 어떤 곡률이랄까요?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정도?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이 7과 2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7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y는 x분의 11이라는 애를 x축으로 7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얘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겠죠.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키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1차 함수에서도 이 기울기의 값인 a의 부호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되기도 하고 감소함수가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k의 부호가 양수이냐 혹은 음수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형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k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져요.
k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이 y축이나 이 x축은 이 함수인 이 유리함수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요.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이 초록색은 이 빨간색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가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y는 x분의 k 같은 경우에 점근선은 항상 x축과 y축이에요.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y는 0, x는 0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k가 0 이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p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점근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대로 따라서 올라갑니다.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이 y축으로 점근선이 있던 게 p만큼 이동하겠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y축을 표현하던 이 x는 0이라는 게 x는 p로 바뀌면 돼요. 그럼 h축 당연히 y는 q로 바뀌면 되는 거지. 이게 뭐다? 점근선이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점근선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있죠? 유리함수나 분수함수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기초적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봐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차수가 뭐 같거나 혹은 좀 낮을 때 i의 상수로 차수를 떨어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 분자가 상수가 아니라면 계속 이제 떨어뜨려라. 그 차수를. 근데 분모가 뭐 만약에 2차다, 3차다 이러면은 분자에서 내려갈 수 있는 차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모가 n차라면, n차의 다항식이라면 분자는 반드시 n-1차까지밖에 못 내려갑니다.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를 한번 더 줄인다고 생각해 봐. x-7로 12를 어떻게 나타내니? 그쵸? 뭐 0x-7 더하기 11이야? 저 표현을 못 하죠.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분모에 2차가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없고 대부분 1차기 때문에 분자가 이제 상수로 정리된다. 그러니까 상수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유리함수는 여기까지 합시다.